45. 나는 요셉이다. 마침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다. 요셉은 눈물을 삼킨다. 그래도 눈물이 자꾸 흘러내린다. 노예의 신분으로 이집트에 팔려와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 총리라는 직위가 행운처럼 주어졌지만 지난 세월 왕궁에서 총리 자리를 보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예나 지금이나 총리 자리는 안전하지 않다. 콧대 높은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이 2인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 그저 인정하는 척하고 있을 뿐이다. 세계적인 흉년 속에서도 이집트는 요셉 총리의 탁월한 전략으로 오히려 나라가 부강해지고 왕실은 더욱 탄탄해졌다. 그러기에 총리에 대한 파라오의 신임은 절대적이다. 여기에 누가 딴죽을 걸었다가는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애굽 총리의 지위는 늘 불안한 자리이다. 흉년은 앞으로도 5년이 더 남았다. 흉년을 겪으면서 백성들의 민심은 더욱 흉흉해질 것이다. 이럴 때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경제가 파탄으로 떨어지면 총리의 목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셉은 냉엄한 현실을 잠시도 잊지 않았다. 요셉은 그래서 독하게 살아왔다.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관리했고 왕과 제사장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일에 만전을 기했다. 그러기에 총리가 된 후로는 가나안의 고향 땅도 아버지도 형제들도 잊고 살다시피 했다. 총리는 그렇게 살아야 했다. 그리움이나 추억 자체가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가슴이 마르니 눈물도 말랐다. 눈물은 지난 세월과 함께 모두 말라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눈물이 나온다. 아버지를 위하는 형제들, 동생을 아끼는 형들의 우애에 요셉은 솟아오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다. 그만큼 넷째 형 유다의 탄원은 가슴 속 깊은 데서 솟아나는 애끓은 탄원이요 피 맺힌 절규였다. 구구절절 늙으신 부친에 대한 염려와 사랑하는 아우에 대한 진심이 묻어 나왔다.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온갖 감정이 솟아났고 만 가지 느낌이 교차했다.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일찍 돌아가신 그리운 어머니 라헬, 자신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히시던 아버지 야곱, 그때 젖먹이 아이였던 친동생 베냐민, 헤브론 골짜기에서 꾼 이런저런 꿈들, 도단 들판에서 형들에게 붙잡혀 울며 팔려간 일, 보디발의 집에서 보낸 10년의 종살이,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억울하게 보낸 3년의 옥살이, 지그시 눈을 감고 유다의 탄원을 듣고 있는 요셉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그렁그렁했다. 분명 형들은 달라져 있었다. 도단 들판에서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하던 그 형들이 아니었다. 막내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고 있었다. 큰 위기 앞에서도 분열이나 다툼이 없이 형제애가 넘쳐났다. 확실하게 변화된 형들을 보고 있노라니 참으로 감개무량했다. 사실 요셉은 가슴 졸였다. 만일 형들이 막내 베냐민만 내버려둔 채 자기들끼리만 떠나간다면 어찌 용서할 수 있을까? 화해의 기회는 사라지고 일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형들은 더 이상 의심할 바 없이 확실히 변해 있었다. 막내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해가며 저리도 가슴 절절하게 탄원하고 있지 않는가.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모두 물러가라. 요셉은 하인들을 전부 물러나게 했다. 방에는 요셉과 형제들만 남았다. 그러자 요셉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소리를 내며 크게 울기 시작했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가슴 깊숙이 쌓여있던 감정이 본물 터지듯 일순간에 폭발했다.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었다. 이집트 총리의 위신이나 체면 따위는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 형들의 동생, 베냐민이 친형으로 돌아와 가슴을 확 터놓고 마음껏 엉엉 울었다. 어찌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밖으로 물러났던 하인들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궁전에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더 의아하고 놀란 사람은 형제들 쪽이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이집트 총리의 반응에 유다를 비롯한 요셉의 형들과 막내 베냐민은 어리둥절했다. 뭐가 뭔지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어 어쩔 줄 몰랐다. 그토록 위엄 있고 품격 넘쳤던 이집트 총리가 어린아이 마냥 울어대니 몸둘 바를 몰랐다. 한참을 소리 내어 울던 요셉이 겨우 눈물을 수습하고 입을 열었다. 형님들, 납니다. 내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마침내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도 전혀 실감하지 못했다. 그저 놀라서 벙어리 마냥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형님들, 이리 좀 가까이 오세요. 형들이 주뼛주뼛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날 보세요. 내가 바로 요셉이란 말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이란 말입니다. 예? 요셉이라고요? 총리 각하께서요? 충격이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말을 이었다. 형님들은 나를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일로 걱정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돌이켜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의 목숨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집트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올해로 2년째입니다. 앞으로 5년 더 극심한 흉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땅이 황폐해서 심지도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손을 이 땅에서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과 형님들의 목숨을 대기근에서 건져내시려고 큰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저 놀라고 당황하고 얼떨떨하고 두려워서 부들부들 몸을 떨었다. 요셉은 그런 형들을 다시금 위로하고 격려했다. 형님들, 나를 이집트 땅으로 내려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형님들은 서둘러 가나안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내 말을 전해주십시오. 네, 형님들, 말씀을 놓으세요. 나는 형님들의 동생이잖습니까? 아니, 그래도 지체 높으신 총리님이신데 형제 사이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말씀 놓으시고 얼른 가나안으로 가셔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전하세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십시오. 아버지 가족은 가나안 땅과 가까운 고센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이므로 이집트로 오실 때는 자식들과 손자들, 모든 재산과 가축 떼를 전부 챙겨서 오십시오. 아직 흉년이 5년 더 남았으니 요셉이 고센에서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장막에 거하는 식솔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렇다. 요셉은 지난날에 일어난 모든 일의 근원을 하나님의 손길에서 찾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길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믿었다. 그런 믿음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팔린 일은 훗날에 이말 7년 대기근에서 집안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했다. 요셉의 형들은 그때까지도 얼떨떨한 표정이었다. 요셉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래 전에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긴 17세 소년 요셉이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공무를 주관하는 총책임자가 되어 있으니 아무래도 얼른 믿기지 않았다. 이집트 총리가 요셉이라니 정말 요셉이 맞을까? 맞는 것 같아. 자세히 보니 소년 때 모습이 보이는 걸. 요셉이 살아있다니 꿈만 같구나. 그나저나 이제 큰일 났구나. 요셉이 지난날 우리의 악행을 잊지 않고 복수하겠다고 하면 어쩌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야. 형들은 놀람과 염려와 반가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다단한 심경으로 서로 수군거렸다. 요셉은 반신반의하는 형들에게 다시금 자신의 정체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 형님들, 나를 똑똑히 보세요. 형님들에게 말하는 이 입은 형님들의 아우 요셉의 입입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아우 베냐민아, 너도 눈으로 분명히 보아라. 네, 형님. 형님들은 내가 요셉이란 걸 더는 의심하지 마세요. 이집트에서 내가 누리는 이 영광을 형님들이 보신 그대로 아버지께 말씀드리세요. 그런 뒤 지체하지 말고 아버지를 모시고 이리로 오세요. 같은 어머니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이 먼저 요셉 앞으로 나갔다. 형님, 요셉 형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형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버지께 많이 들었어요. 전 형님이 오래전에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 아우야, 갓난아기 때 본 내가 이제 어엿한 남자가 되었구나. 당시 베냐민이 나이 23세, 요셉의 나이 39세, 요셉과 베냐민은 다시 뜨겁게 얼싸안고 엉엉 울었다. 서로 얼굴을 만지고 비비며 또 울었다. 그런 뒤 요셉은 형들과도 일일이 입 맞추며 끌어안고 울었다. 총리님, 아니, 요셉아, 정말 미안하다. 이 형을 용서해다오. 이렇게 살아있다니, 게다가 이집트 총리가 되다니, 정말 요셉이 맞나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맞네요. 그제야 형들은 요셉에 대해 말문이 터졌다. 형제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겹게 주고받았다. 울고 웃는 사이에 밤은 깊어갔다. 요셉이 야곱 가족을 이집트로 부르다 멀리 가나안 땅에서 총리 가족이 찾아와서 감격의 상봉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파라오와 신하들도 자기 일처럼 반기고 기뻐했다. 해마다 계속되는 대흉작에도 불구하고 요셉으로 인해 이집트 백성들은 기근을 면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 요셉은 파라오를 비롯해서 신하들과 이집트 백성들에게 크게 인정받으며 사랑받고 있었다. 파라오가 요셉을 불렀다. 요셉 총리, 어서 오시오. 그대의 형제들이 이곳에 와서 상봉했다는 보고를 받아서 정말 축하하오. 파라오는 반갑게 맞으며 형제 상봉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외롭게 지냈으며 또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총리는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르시오. 부친과 가솔들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다시 오라고 하시오.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데를 골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소. 기름진 땅에서 생산되는 좋은 소출을 먹으며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시오. 파라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요셉의 가족을 위해 여러모로 배려했다. 그대는 이집트에서 좋은 마차들을 여러 대 식솔들에게 보내시오. 그들이 그 마차를 타고 이곳으로 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땅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그들의 것이 될 테니 가나안 땅에서 쓰던 세간들은 아까워하지 말고 전부 두고 오라고 하시오.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가족들과도 속히 상봉하기를 바라오.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그 말을 형제들에게 전했다. 형들은 파라오의 말대로 따랐다. 요셉은 파라오의 명에 따라 형들에게 마차를 비롯해서 오가는 여행길에 먹을 양식도 넉넉히 챙겨주었다.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형들의 행색이 좋을 리 없었다. 그래서 형들에게 새 비단옷을 한 벌씩 주었다.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은화 300개와 새 비단옷 5벌을 주었다. 그래도 형들은 조금도 시샘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모두가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무엇보다도 형들은 노예가 될 뻔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무사히 고향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를 기쁘게 뵐 면목이 생겼기 때문이다. 요셉은 부친 야곱에게 드릴 선물도 형들에게 듬뿍 건네주었다. 형님들, 이것들은 전부 아버지께 드릴 선물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이집트 총리가 되었으니 조금도 부담 갖지 말고 기쁘게 받으시라고 하세요. 요셉은 나귀 10필에 이집트의 가장 귀한 특산품들을 나비마다 가득가득 싣게 했다. 또 다른 나귀 10필에는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동안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고기를 넉넉히 싣게 했다. 연로한 부친이 가솔들을 이끌고 헤브론에서 이집트까지 오려면 한 달 남짓 걸리기 때문이다. 요셉은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또한 특별히 당부했다. 형님들, 가시는 길에 행여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요셉은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옛날 도단 들판에서 자신을 팔아넘긴 일을 떠올리며 서로 간의 잘잘못을 따지느라 성내고 다툴지 모른다고 염려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모두 잊고 다 용서했으니 더 이상 그 일로 형제간에 우애를 상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 것이다. 이처럼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화평의 사람이었다. 요셉의 형제들은 부푼 가슴을 안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 헤브론 골짜기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갔다.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고 마음은 터질 듯 기뻤다. 베냐민을 형들에게 딸려 이집트에 보낸 야곱은 그날부터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걱정과 염려요 한숨의 연속이었다. 아직 자식들이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장막 멀리까지 나가서 이집트 쪽을 바라보곤 했다.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대상들을 볼 때마다 붙잡고 자식들의 소식을 물었다. 그렇게 초조하게 애태우던 어느 날 이집트 쪽에서 많은 나귀 떼가 몰려왔다. 마차들도 섞여 있었다. 야곱은 큰 규모의 상단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대규모 상단이 점점 야곱의 장막 쪽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저들은 도대체 왜 이쪽으로 오는 것인지 의아하기 짝이 없었다. 침침한 눈을 크게 떠서 계속 동태를 살피는데 아무래도 익숙한 모습이었다. 야곱은 일행 쪽으로 가고 일행은 야곱 쪽으로 다가오면서 마침내 서로 간의 식별이 가능해졌다. 자식들이 먼저 야곱을 알아보고 크게 소리쳤다. 아버지, 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막내 베냐민도 무사해요.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제일 궁금해할 소식부터 큰 소리로 알렸다. 그제야 야곱도 자식들을 알아보고 베냐민도 무사한 것을 확인했다. 막내야, 어서 오너라. 그래, 별일 없었느냐? 아버지, 저 베냐민이에요. 무사히 잘 다녀왔어요. 야곱은 두 팔을 크게 벌려 베냐민을 꽉 껴안았다. 베냐민은 덥석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뜨거운 포옹이 끝나자 야곱은 처음 볼 때부터 궁금한 것들을 다른 자식들에게 물었다. 얘들아, 그런데 이것들은 다 무엇이냐? 이 마차는 또 뭐고? 아버지, 사연이 깁니다.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들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이집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로 상의하고 고민했다. 자칫하면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아 쓰러질 수도 있었다. 또 예전에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과 거짓말도 용서받아야 했다. 아들들은 긴장된 얼굴로 부친을 모시고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야곱은 무척 궁금한 듯 또 물었다. 얘들아, 밖에 있는 저것들은 다 무엇이냐? 또 마차들은 어찌 된 것이냐? 아버지, 저희가 무슨 말을 해도 놀라지 마세요. 저 아버지, 무슨 말인데 그렇게 뜸을 들이느냐? 어서 말해라.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냐? 그리고 저 물건들은 다 무엇냐?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들들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야곱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얘들아, 너희가 먼 길을 여행하더니 무슨 신기루를 보았나 보다. 어떻게 22년 전에 죽은 아들이 살아있단 말이냐? 게다가 이집트 총리가 되었다니. 그런 실없는 소릴랑은 하지 마라.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분명 살아있고 이집트 총리가 되었어요. 실은 아버지 저희가 예전에 아버지께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이라니, 너희가 내게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 그때 요셉은 들짐승한테 찢겨 죽지 않았어요. 저희가 요셉을 노예 상단에 팔아넘기고 아우의 옷을 찢어 염소 피를 바른 거예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아들들은 흐느껴 울었다.
그제야 야곱도 자식들의 말이 실없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아니, 그게 정말이냐? 어째서 아우에게 그런 짓을? 야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척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아들들이 우르르 일어나 아버지를 부축했다. 잠시 뒤 야곱은 진정 기미를 보였다. 그제야 아들들은 이래 자초지종을 조곤조곤 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며 요셉이 전하라는 말까지 전부 이야기했다. 그랬었구나. 내 아들 요셉에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야곱은 모든 것을 전해 듣고 무슨 상황인지 파악했다. 그러고는 장막 밖으로 나가 자기를 태워오라고 보낸 마차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야곱은 그제야 모든 걸 믿을 수 있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니. 죽은 내 아들 요셉이 그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니. 게다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었다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에게로 가야겠다. 죽기 전에 어서 가서 요셉을 만나야겠다.